오늘 할 거 해볼까? 자, 오늘 할 건 뭐냐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얘네들의 관계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8단원에서 뭐 배웠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배웠지. 그 다음 9단원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 2차 방정식이 대체 2차 함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은 얘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썼어. 그럼 틀렸다고 할 거야. 뭘 붙여야 돼? 그렇지, 이퀄 0. 이거 북이려고 해서 이거 안 써서 2점 깠어.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고등학교 가면 이거 안 쓰면 틀렸다고 한다고. 이해했어? 그럼 2차 함수는 뭐냐면 요 y라고 쓰면 돼. 이건 2차 함수야. x와 y에 대한 함수.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판별식이 뭐였지, 범석? 야 말하지 마 씨발.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맞아?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졌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나타내주는 게 뭐라 그랬죠? 이 방정식이 뭘 나타내준다 그랬죠? 실근의 개수. 알겠어? 근의 개수라고 하면 안 돼. 해의 개수라고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 실근의 개수를 나타내준다 그랬어. 알겠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그럼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그럼 실근이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2차 함수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알겠어?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중근을 갔는데 2차 함수에서 얘기하면 x축이 어떻게 한다? 그렇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x축과 접한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렇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어렵거든요. a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판별식이 0인 거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를 그래프 상에서 얘기해 보려.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면 실근을 두 개 가져야 되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알겠어? 그럼 만약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판별식 0이면 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써볼게. 그럼 조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가 그러니까 요 fx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된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이게 질문이야.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을 구하래. 그럼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치, 세 번째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해하니? 윤이나 이해했니? 이게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건 0보다 작은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만약에 문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한다고. 알겠어? 근데 이 개념을 고2 때까지 헷갈린다고. 알겠어? 이 개념을 흔들리면 안 돼. 양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던 애들 있어. 안 돼. 판별식은 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범서 이해하나요? 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과 만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뭐라고 낼래? 너희가 선생님이면. 그렇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되는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꿀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fx가 얘인데 잘 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조건을 구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a, b, c의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2, 3번. 어떤 거야? 1, 2, 3, 4, 5, 6이에요. 그 중에 뭐에 해당이 돼요? 2,
2, 3. 2, 3은 해당이 되죠.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D는 0, 4.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렇지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2번, 3번에 해당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라고. 알겠어? 이거 이해해? 야, 이거 다시 설명 안 할 거야. 이거 이해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되는 ABC의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뭐야? A는 0.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시험에 물어본다고. 이해했어? 여기서 지금 A가 0인 경우는 안 했어요. A가 0이 아닌 2차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좀 더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한 내용은 뭐 너네가 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고 이게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 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1번 문제 한번 보면 세 개의 포물선이 있거든요. 하나는 요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4고 두 번째 포물선은 뭐죠?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포물선은 뭐예요? x제곱 빼기 2배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첫 번째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요. 얘가 모두 x축과 만난다. 그렇게 되는 a의 범위를 찾으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세 개의 포물선이 있잖아요. 2차 함수는 그리고 포물선입니다. 알죠? 그럼 이 세 개의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나게 되는 조건을 찾고 싶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포물선에 뭘 구하면 되죠? 그거요. 방금 뭐 했죠 우리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죠? 만나니까 0보다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 첫 번째 2차 함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 건데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1을 구할 거거든.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불러봐요. 윤이나 이거 불러봐요. 4분의 D1. 몰라요. 여기서의 판별식이 뭐냐고요? A. 범서 뭐예요? P 제곱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아 대입할 줄 모르겠어요. A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범서? 그럼 윤인이 두 번째 거 얘기해봐요. 두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잘 봐. 야, 두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A 제곱. A제곱 빨리 불러. 야, 너 이것도 얘기 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 A제곱 플러스 야, 지금 여기서 이해 못하면 집에 가서 이해 못해요. 여기서 이해 못하고 혼자 남아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학원을 왜 다녀요? I have 짱. 잘 지워버릴 거예요 다. 알겠어요? 자, 봐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 안 가요? 잠깐만요. 판별식이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잖아. B에 해당하는 게 A고. 됐어? 이게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알겠어? 여기 봐. 야, 그만 먹어. 야, 세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야, 이 두 개 했는데 윤이나 이거 못해요? A 빼기 1. A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빼기 4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이상이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X축과 만나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다 1이었으니까 아까 그래프 6개 중에 1번, 2번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뭡니까? 야,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돼요? 2 이상. 그렇지, A가 2 이상 또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했나요? 야, 이걸 이해 못하면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알겠어? 못해요. 아, 얘가 크거나 같잖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2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2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A가 2랑 마이너스 2지. 그럼 이쪽이 크거나 같으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요거 얘기해봐. 범수 이거 얘기해봐. 이게 0보다 이상인 해가 뭐야? A는 마이너스 3보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예. 이해했어? 마이너스 3과 0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지. 이거 계산해야 되네. 계산하면 뭐 돼? 계산 뭐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이. 근데 얘들아, 요것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2차항의 개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돼요. 그럼 김윤희 요거의 a의 범위는 뭐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가요?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뭐예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야, 인수분해하면 a 값이 뭐 나와요? 0이 되는 게 3이랑 1이랑 3이죠. 그럼 내가 답을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알겠어?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알겠어? 받아들여. 지금 이해 안 가면. 알겠어?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적용해.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다 어떻게 되도록 하는? 모두 다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에 또는이야 교집합이 아니 또는이 아니면 그리고야. 그리고지. 그럼 수직선 상위에 나타내 볼까?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다음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다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어요? 하나는 1과 3이죠. 1과 3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네.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어렵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자, 문제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이 뭘까? 쌤참이 잘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고 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내가 풀이는 다 써놨거든. 그럼 답만 얘기해봐.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랬어. 그럼 답은 뭘까? 속 터진다 진짜. 얘들아, 이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럼 이 수직선을 그려놨잖아. 이 수직선이 통과하는 부분이 한 부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답은 뭘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 어?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또는으로 연결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라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 세 개가 있어도 되지. 세 개 있어도 되지. 이해하니? 그럼 답을 뭐라고 쓴다고? 답을 얘기해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때 쉼표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또는의 의미라고요. 박창규 이해하나요? 이해했어요? 창규 이해했어요? 야, 수업을 잘 듣는 게 1번이야. 수업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게 1번이고 이 시간에 이해를 못하면 영원히 자기 게 안 돼요. 응? 그럼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수업하면 뭐 10문제 정도 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쉬는 시간을 주고 나서 그 다음 교시에 10문제를 그대로 줬을 때 다 풀 수 있으면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시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쌤, 근데 네? 쌤 영상에 기현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요.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요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fx는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거는 중3 때 많이 했죠. 요 이차함수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3을 근으로 가지니까 fx는 뭐라고 쓸 거냐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둘까요? a라고 둬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가 뭐가 되는? 얘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두 근이 궁금한 거지. 그럼 전개를 해볼까? 그럼 ax 제곱, a는 무시한 채 전개하지.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은 마이너스 3a 좌변으로 넘기면 빼기 1은 0이지. 그럼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들의 합을 구하래. 뭐가 떠오르죠? 근과 계산각이 떠오르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그렇지, 2가 나오죠.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다 가요? 야, 매운데 그걸 왜 먹고 있냐? 잘 봐, 잘 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얘를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 여기 봐봐, 잘 봐,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이걸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 얘가 1이 되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알파가 더 작다 그러면 얘가 알파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가 1이 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 여기잖아요. 이차 함수의 특징은 뭐죠? 뭐에 대해 대칭이죠?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칭축이잖아요. 대칭축이잖아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이 대칭축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래서 x는 1이 대칭축이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여기다 쓸까요? 2로 나누면 뭐가 돼야 됐던 거죠? 1이 돼야 됐던 거니까 답은 그냥 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f의 x 플러스 2는 0의 두 군의 합을 구하래요. 두 군의 합. 자, 이거 답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창규, 이거 답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요? 범서야, 이거 답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일단 식을 세워. 야, 이게 이해하는데 너네한테 그렇게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요? 그냥 지금 아니, 느낌상. 자, 이 두 군을 모르니까 역시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건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어. 알파 플러스 2가 뭐가 되거나. 아니지. 알파 플러스 2가 왜 0이야? 알파 뭘 집어넣어서 0이 돼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했을 때 이게 0이잖아.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베타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한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해봐. 그럼 2인데 넘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내가 하는 말 이해 가니? 야, 그만 먹어. 시끄러워. 방해돼. 아니, 이게 먹고 있는 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저 손가락 언제 나와? 저 손가락 언제 나와? 일주일 뒤에 보고서 쌤, 몇분 뒤에서 끝나요? 조용히 해라. 자, 이번에는 그럼 뭐냐면 포물선과 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한 거랑. 그럼 포물선을 뭐라고 쓸 거냐면 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쓸 거고 요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둘 건데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일단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야,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 직선 얘네들의 위치 관계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접한다.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같다고 두는 거야. 이거 우리가 만약에 얘가 되도록 하는 해를 구하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하는 x를 구하지. 내 말 들었니?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놨어. 좌변으로 넘겼어. 그럼 ax 제곱 그다음 뭐야? b 빼기 m의 뭐야? x 플러스 뭐야? c 빼기 n은 0이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1번 포물선하고 요 2번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럼 얘네들을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나온다고. 창규 이해하니? 창규 똑바로 앉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요게 1번 경우라고.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접한다고. 알겠어?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 세 번째 경우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나요? 이게 바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볼게요. 문제는 대타 쉬워요. 자, y는 x제곱 빼기 4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자, y는 mx 빼기 9가 있어요. 얘네들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m의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둘이 뭐 한다고요? 연립하라고 했죠. 그럼 x제곱 빼기 4x가 뭐가 되는 거예요? mx 빼기 9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항이요? 좌변으로 넘기면 4 플러스 mx 플러스 9는 0인가요? 네. 이거에 뭐 구하자고요? 네. 판별식 불러. 나 보지 말고 답을 불러줘. 4 플러스 m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6이죠. 이해하니? 네. b제곱 빼기 4ac가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요게 a, b, c인데 이거 제곱하면 얘고 4ac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9잖아. 그래서 36이 된 거라고. 알겠어? 그럼 일단 얘가 0보다 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두 개의 점. 그럼 전개해봐. 어떻게 돼? m제곱 내림차수는 정리 플러스 8m 그 다음 빼기 20 0보다 크면 인수분해야지. m 얼마? 인수분해해봐. 얼마? 아, 플러스 10. m 플러스 10 m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m의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어떻게 된다? 2보다 크다.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접하는 경우에 m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뭐야? 마이너스 10이나 2. 만약에 얘가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m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알겠어? 이게 답입니다. 검서 이해하나요? 예.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제가 지금 5단원인데. 에? 너 5단원이야? 진짜 오늘 안 끝났잖아. 너 대충 하고 했어요. 저 6문제. 했어요? 채점 안 받았잖아. 안 할게요. 다 들려. 자, 얘들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단어까지 다 고치는 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 애들을 1년에 한 200명 정도 상담하거든요. 2, 300명을. 고등학교 1학년들 신규생이 한 2, 300명 있어요. 그럼 2, 300명 상담하면 100명 우량은 못 와요. 100명 우량은 못 오거든요. 200명 상담한다고 하면 그 상담하는 애들 중에 대다수는 예를 들어 고1계 수학 상하잖아요. 네. 그럼 수학 상하를 했대요. 네. 했는데 시험은 10점이에요. 그게 한 거예요? 페라마 시험이 어려운가 보죠? 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다 만들었는데 굉장히 쉬운 교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테스트 본 애들 있잖아요. 어제 과고생이 시험 봤어요. 과고생 1학년이 기하까지 다 했대요. 그럼 시험 보면 20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과학고 1학년인데. 과학고 1학년 20점이면 철학고 이런 거 그 학문은 몇 점 정도 맞을까요? 그래도 걔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한 거죠. 과학고 갔으니까. 자, 봐봐. 얘네들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요거랑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으면 최소한 정석을 배웠잖아요. 최소한. 그럼 이걸 배웠으면 여기에서 시험을 냈을 때 80점 맞아야죠. 난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알겠어? 몇 단어까지 돼요? 아니, 이거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수학상을 시험 볼 거야. 그럼 여기서 80점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몇 단어 건데요? 오늘요? 오늘 시험 안 볼 건데요? 오늘? 숙제해야죠. 잘 봐. 조용히 자. 오랜만에 미심을 너 잡았어요. 오늘 나만 해야지. 민심을 잡았대. 미안하지만 나는 민심을 잡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자,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기 봐. 야, 니네 밀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시험 못 보는 거야. 창규야. 여기 봐. 자,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공통접선의 방정식이랑 그림이 조금 요상하지만 요런 식으로 되는 게 공통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접선의 특징은 뭐냐면 접선은 직선이다야. 알겠어? 네. 접선은 직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풀겠어, 너희들이? 그냥 X제곱 이렇게 놔볼까? 네. 그럼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뭐가? 해봐. 판별식이 0이고 또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판별식 0이 되는 MN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야. 와. 자, 풀이 방법은 이해 갔지? 네. 그럼 풀이가 이해 갔으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나 되게 답답한 게 계산을 못한다? 계산 못하면 진짜 답답해. x제곱 빼기 mx 빼기 n은 여기까지 따라왔니? 네. 얘네들이 연립했지. 윤이나 집중해야죠. 집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판별 있으면 어떻게 돼요? m제곱 플러스 4n. 이제 이해하니 이거는 윤이나? m제곱 플러스 4n은 0이 된다는 거. 그럼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9랑 mx 플러스 n. 사실 한 방에 썼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4 플러스 mx 플러스 9 마이너스 n은 0이죠. 맞습니까? 이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요거 판별 있으면 어떻게 되죠? M제곱 4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빼기 4배의 9 빼기 n 이렇게 쓸까요?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요거 전개해 볼까요? m제곱 플러스 8m 그다음 여기 16이고 마이너스 36이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인데 플러스 4n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까요? 순서대로 이쁘게.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연립을 잘할까요? m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4n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없어지죠. 그럼 m은 얼마죠? 얘 넘기니까 얼마죠? 8분의 20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죠? 2분의 5. 그렇지, 2분의 5죠. 그럼 n은 얼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4분의 25죠. 16분의 20. 그렇지, 16분의 25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이 왠지 틀렸을 것 같아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자, 계산이 틀렸으면 틀린 부분을 찾아야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숫자를 잘못 썼을 확률도 크네요. 자, 얘가 8입니다. 여기 8이야. 여기 8. 여기 8. 자, 잘 봐.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을 다시 고쳐볼게요.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2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자, 그럼 m은 얼마? m은 얼마? 2. 그럼 n은 얼마? n은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답은 뭐? EX 빼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 근데 사실 너희들은 내가 틀리면 야유성을 짓지만 틀린 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숫자가 틀렸으니까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문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애들 가르치다 보면 답답한 게 뭔지 알아? 자기가 틀린 걸 못 찾아. 나보고 찾아달래. 내가 무슨 20그림 찾기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해. 왜냐면 안 보일 때가 있어. 애들의 특징을 잘 보면 안 보이다가 선생님 잠깐 봐봐요. 일로 앞으로 가져온다. 알아냈어요. 이리로 가. 진짜 되게 많아 그런 애들. 근데 지금 고3 애들 요번 주가 종강이거든. 종강인데 모의고사 풀잖아. 다 풀어봤던 문제야. 종강이 뭐냐고?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뚜주로 가가지고 너희는 중3 이맘쯤, 고1 이맘쯤, 고2, 고3 4년 남았네요. 4년 남았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뚜주로 가가지고 애들 초콜릿 뭐 살까 해서 이제 갔더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죠 방금? 어제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가 자기가 다 풀어봤던 문제야. 다 풀어봤는데 틀린 걸 못 찾아. 분명히 자기는 답도 안 돼. 답이 예를 들어 216이야. 답은 아는데 이 풀이에 답이 그렇게 안 나온대. 그냥 답답한 거죠. 근데 뚜주는 갑자기. 뚜주로 왜 갔냐면 이제 종강이라서 요번 주에 이제 애들 주려고 예약했어요. 80만 원 나와요. 와. 네? 너희들은 종강이 아니잖아요. 80만 원 나와요. 우리 올해 종강 언제예요? 80만. 올해 종강 없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뒤에 있는데요. 아니야. 자. 우리 기말고사 끝나면 PC방에서 짱티 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웃기고 있네. 그거 완전 무거워. 자, 오늘 나올 때 한 판 할래? 자 요게 어려워요. 요게 잘 봐. 요게 어려운데 너희들이 뭐가 어려울 것 같냐면 이거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방금과 같은 원리로 하면 얘를 일단 슬쩍 넘겨봐.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a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같다고 놓고 이 같다고 놨을 때 뭐 판별식으로 따졌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럼 얘를 하나로 바꾼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이것의 실근의 개수는 요 좌변에 얘를 하나 만들고 우변에 얘를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의 그래프들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 첫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가 고민이죠. 자,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그린 다음에 아래쪽 거. 그렇지. 이거 이해하니? 내 말 이해했니? 다시. 자, 요 안에 있는 거 그려봐. 그럼 뭐 지나? 마이너스 1이랑 1을 지나지. 원래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X축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해? 위로 올리라고. 알겠어?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몰랐니? 이해가 안 간다고? 자, y는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y는 fx의 그림을 그린 후 얘 그림 그린 후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씌우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다시 요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는 게 fx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면 요 밑에 있는 거에 절대값 씌우니까 1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마이너스 1을 찍었던 걸 다시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저기가 1이에요? 요게 1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데 이것도 진짜 지금 중3 애들도 못 그리는 애들 있어. 막 안 때릴 수가 없어. 막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꼭 알아줘. 박창규 내 말 이해했니? 대충? 여기 잘 봐. 자 그러면 y는 a 플러스 1의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랑 a 플러스 1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에 답이 다 다르죠. 알겠어요? 그래서 경우를 다 나눠서 그려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게 첫 번째 경우로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여기 봐!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그렇지 1보다 큰 경우.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경우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요 a 플러스 1보다 크면 이 첫 번째 경우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교점이 2개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답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니까 a가 0이 되는 경우죠. 교점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경우죠. 그럼 a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거죠. 교점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번째는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경우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교점 몇 개? 2개.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교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했으면, 예, 이게 답이에요. 이 경우들에 따라서 각각의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가요? 어디 가요? 왜 이렇게 5개를 찍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렸잖아. a 플러스 1을. 그게 파란색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각각의 범위로 나눠서 써야 한다고. 이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1이니까 a 플러스 1이 1보다 큰 경우, 얘가 1이 되는 경우, 0과 1 사이 있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 거잖아. 이해했어? 맞아요. 봉겸이가 이해 못했으면 근영이도 이해 못했어요. 뭐요? 이거요. 이해했어요? 야, 조금 이해했다라는 게 대체 뭐예요? 리듬비. 아, little bit? a little? a little이야, little이야. a little이면 조금 이해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아, 어가 붙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창규 이해했어요? 진짜요? 게 0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A, 요게 1이니까 요게 지금 Y는 A 플러스 1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요 교점 여기 2개 생기잖아. 그러니까 교점 2개라고 이때는. 1보다 크고 1일 때랑 0이 그렇지. 1보다 클 때랑 1일 때랑 0이 되는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그거와 사이에 있는 경우 5가지로 나눈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규현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윤인 이해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나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다요. 다요? 다 어떤 부분? 아니 잘 봐봐. 이 그림 그려서 교점 개수가 결국은 실근의 개수라는 건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이해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했죠?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 그럼 y는 a 플러스 1이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얘는 상수예요. y는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3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x축과 평행하게. 이해하나요? 범서 이해하나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한가요? 예를 들어 y는 예를 들어 5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 y가 5를 지나게끔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된다고. 근데 왜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 a가 뭔지를 모르잖아. a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 a 플러스 1이 1보다 컸을 때 교점이 2개 생기잖아. 그 다음 a 플러스 1이면 교점이 3개 생기잖아. 맞아? a 플러스 1이 0과 1 사이면 교점이 4개 생기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a 값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경우를 이걸로 나눈 거라고. 알겠어? 이제 이해해? 또 야, 여기서 이해 안 가면 절대 이해 못 한다고. 이해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 왜 다음에 무슨 밀려오는 거? 자, 그 다음 뭐냐면, 자, 오늘의 끝판왕. 예, 오늘의 끝판왕이 뭐냐면, 오늘 끝판왕이에요. 요거를 얘를 잡지 못하면,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요. 아, 쌤이 이거 얘기하시던 예,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저께.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조건에 뭐가 있냐면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들아 2차 방정식 이렇게 써놓으면 a가 0이 아니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 말입니다. 내 말 이해했죠? 이렇게만 쓰면 a가 0일 수도 있지만 2차 방정식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인 얘가 뭐 2가 아닌 두 실근을 갖는다. 그 얘를 어떻게 했냐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혹은 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 얘가 이거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ABC의 조건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럼 이게 X축과 두 근에서 만나야 돼서 주점에서 만나야 되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무슨 조건 이용해 줘야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무슨 조건 이용해줘야 돼요? 판별식 이용해줘야 되죠. 판별식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는 건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하지만 이 조건만 쓴다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지 모두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2라는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걸 따질 수 있냐면 자, 이 대칭축 축은 어떻게 되죠? 자, 축의 방정식이 뭔가 있겠지. 축이 여기서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bc. 이건 알지? 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요게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되죠.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아? 이 조건도 활용을 해줘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도 활용해줘야 되냐면 얘를 이제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해볼게. 요거를 이제 fx라는 함수로 바꿨어.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한 요 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f2라는 게 0보다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ABC의 범위를 찾으라는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는 무엇을 따져주냐? 얘 고기 먹고 싶다 그랬죠. 고기를 작은 판에 먹는 게 좋아요? 큰 판에 먹는 게 좋아요? 작은 판이 싫죠. 큰 판에 먹고 싶죠. 큰 판, 작은 판, 조그만 판에 먹고 싶어요? 큰 판에 먹고 싶어요? 원래 고급진 데 가면 작업판 주잖아. 확 쳐넣어. 자, 그래서 큰 판에 먹고 싶죠. 그래서 한 판 크게 먹는다.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여기 함 이렇게 붙여봐.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얘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는 뭘 이용하자고? 근해 분리 문제는 뭘 이용하자고? 일단 근해 분리 문제는 뭘 이용하라고? 함, 판, 대. 요 세 가지를 이용한다고. 알겠어? 다시 근해 분리는 뭘 이용하자고? 함, 판, 대. 함은 뭐야? 함수값. 판은 뭐야? 판별식. 대는 뭐야? 대칭축.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따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개념만 알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새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창규야, 여기 잘 봐요. 모기를 죽여. 모기? 나는 사실 모기라는 그 괴물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기 및 벌레들. 나보다 다리가 많은 것들은 다 싫어요. 예. 쟤 나중에 다리 한 개 되면 나 하나 다리 잘린다고요? 예언하는 거야 지금? 나중에 쌤, 저 다리 3개인데 쌤 저 싫어하는 너 다리가 3개야? 와, 씨. 진짜 대단하다 너. 나 몰랐다. 제3의 다리. 뭔진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 너 되게 대단하다. 비상용 다리. 자, 네. 두 개죠. 쌤 다리요? 알잖아요. 말하지 않겠어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m의 값이나 범위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창규야, 그럼 얘는 뭐 이용하자고요? 그렇지, 한판 대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1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뭐 이용하자고요? 그거 함수값이 뭐예요? F1이죠. 네. 얘를 fx라고 놨을 때 그럼 F1은 뭔데? 계산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m 플러스 1이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고. 알겠어? 이해하니? 윤이나? 두 번째는 못 따진다고? 함수값 따져서 두 번째는 판별식 쓴다고. 그럼 여기에 판별식이 뭐야?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 판별식 불러봐. m제곱 마이너스 3m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 이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첫 번째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얘는 어떻게 돼? m의 범위가? 창규야? 0이 3보다 커요. 자, m이 그렇지. m의 m-3이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m의 범위가 뭐였어?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나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으니까. 세 번째 못 따져준다고요? 대칭축. 자, 축의 방정식이 현재 뭐죠? 2n분의 1. x는 뭐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M. 야, 얘 네.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플러스 뭐 나오잖아. x는 뭐예요? m이 대칭축이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가 질문이에요. 내 말 이해했나요? 어렵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따져볼게요. 잘 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세 번째는 1보다 크대요.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따지니까 어디야?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네. 네? 접하는 게 네. 2개 이상이면요. 네. 판별식이 이상이에요. 접하는 게 2개 이상이요? 저도 교점 2개요. 교점이 2개 이상인데 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고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도 되고요. 요 경우도 된다는 말이에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그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지 않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는 됐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구해볼게. 여기 괜히 지웠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근이 모두 두 번째 잘 봐. 여기서 슬쩍 바꿔볼게.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색깔로 바꿔볼게요. 반대로 되는데 다 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니까 얘 똑같죠.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똑같아요. 그럼 뭐만 바뀌는 거죠? 축만 바뀌어요. 축이 1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시 수직선을 그려봐야 돼요. 내 말 이해했나요? 여기 봐요. 여기 집중을 못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하나는 1보다 작대요.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하는 이상한 소리 내지 마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럼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답이에요. 근데 저거는 3 저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그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준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다 지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해당이. 여기는 요거랑 요거밖에 지나지 않잖아. 얘가 안 되잖아. 세 개를 모두 다 지나는 걸 해주는 거야. 왜? 함수값이 왜 0보다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니까. 요 1에서의 함수값, y값. 이해했어요? y값. 됐어? 자, 근데 잘 봐. 근데 중요한 거 지운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풀이는 쉽거든. 자, 한글은 자, 그럼 너네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봐. 표현이 뭐냐면 그럼 1이 지금 뭐 했냐면 1이 하나는 여기 있는 거 했고 여기 잘 봐. 하나는 여기 있는 거 했지. 그럼 우리가 안 한 건 어디야 지금? 가운데 거 안 했지. 그럼 얘를 문제에서 시험에 낸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할래? OX 문제는 아니 1이 여기 있는 거를 말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라고. 1이 여기 있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봐. 네.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 한근은 1보다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크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거는 잘 봐. 함수값이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요걸 이용하고 싶어. 요걸 이용하고 싶거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요 함수값.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봐봐요. 0보다 작죠. 그럼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얘 부호가 바뀌죠. 그럼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내 말 이해했나요? 네. 자, 두 번째는 뭐 해줄까요? 원래는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봐. 여기 봐! 그럼 여기 지금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들아,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근이 존재하잖아, 얘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두 근이 같을 수는 없잖아.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는 거는 두 근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0보다 커야 되지.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하세요? 판별식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축은 어떻게 되죠? 축은 잘 봐. 1이 여기 있으면 축이 1보다 큰 건데 1이 여기 있으면 축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냥 함수값만 따져버리면 됩니다. 내 말 이해했니? 예전에 이런 걸 어떤 거 있었냐면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음수다 뭐 이런 거 했었어. 얼마 전에. 기억나?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그럼 두 근의 곱만 가지고 따졌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 불렀어야지. 불렀잖아 병신아 네가 늦게 온 거지. 자, 봐봐. 선생님이 사주독으라 말했어요. 좀 바로 하실 텐데. 아, 자, 마지막 문제예요. 나도 못 먹었어. 자, 여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잘 대답해봐.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의 여러 가지 변형이거든.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크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나오고 얘를 정복하지 못하면 뒤에 게 잘 안 돼. 얘 지금 2차 함수에서 하고 있잖아.
나중에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3차, 4차 함수에서 나오고 삼각함수에서 나오고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고 외워서 하죠? 그럼 그 뒤에 걸 다 못해요. 알겠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뭐부터 하자 그랬죠? 이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뭘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냥 그렸어. 그냥 대칭축도 하나 표시해봐. x는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대칭축이 얼마야? 윤이나 집중하고 대답해 줄래?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n-1이지. 됐어?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 왜냐면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한 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요.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럼 내가 이런 건 어떻게 따지자고 했죠? 일단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만 사용하면 될까요? 함수값만 비교하면 된다고. 얘를 fx라고 봤어. 거기다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게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1 집어넣었어. 플러스 2에 n-1 플러스 n-1. 요게 0보다 크다고. 정리해봐. 어떻게 돼? 3m. 그다음 -1이 0보다 크니까 m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보다 큰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f1.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2배 n-1. n-1. 얘가 역시 0보다 커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이해했어?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m. 그 다음 얼마야? 야, 멍 때리지 말고 계산하라고. -m. 그 다음 얼마야?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m이 어떻게 돼? m이 넘기니까 3보다 어떻게 돼? 크지. 그럼 얘네들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럼 답은 뭐야? m이 3보다 크다라고. 내 말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 있대요. 자,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거 이용할까요? 잘 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슬쩍 바꿔볼게요.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 있다라는 거는, 빨리 풀어.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이번에는, 함수값 얘는 따졌어요. 빨리 가, 숙제. -1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맞아?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여기 봐.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그럼 m이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로는 만족시키지 않아요. 왜? 뭐도 따져줘야 돼? 판별식도 따져줘야 돼. 알겠어요? 그럼 판별식 따져볼게요. 판별식 어떻게 돼요? 4분의 1 쓰면 되겠네요. 불러봐요. 윤인이 지금 7문제 풀고 있는데 마지막 판별식이요. 불러봐요. 마지막 판별식 어떻게 돼요? 야, 판별식 7문제인데 아직도 이거 못 외웠어? 범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그게. n-1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잖아. 2의 n-1.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앞에 개수는 빼야겠어 하는 거예요. 짝수 판별식일 때는 요 2 빼고 나머지의 제곱 빼기 ac라고. 홀수는요? 홀수가 아니라 그 홀수 판별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판별식은 진짜 일반 판별식은 그냥 요거 전체 제곱 빼기 4ac라고. 짝수가 있을 때는 어차피 4로 약분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너가 생각해도 되게 어이없지, 윤이나. 진짜 창피하다 진짜. 어디 가서 페르마 다닌다고 하지 마. 알겠어? 자, 봐봐. 여기 봐. 그럼 정리해봐. 어떻게 돼? m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4m.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1에 플러스 2잖아. 그럼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뭐가 돼? m의 범위가 어떻게 돼? 그렇지.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 세 번째 뭐 이용해줘야 돼? 자, 함, 판, 대. 대칭축이 뭔데? 2분의 n-1이 뭐와 뭐 사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다 2 곱한다? 그럼 2 곱하면 어떻게 돼?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m의 범위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아야 되지. 알겠어?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수직선 그려볼게요. 수직선 그려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이거와 이거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거는 자, m이 3보다 작고요. 자,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1보다 작거나 같대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이상이다. 3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네요. 좀 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막혔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등호 안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네.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여기밖에 없죠. 네. 더 없죠. 왜냐면 얘 때문에. 맞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분의 1보다 어떻게 되고?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답이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뭘 따지는 거라고? 세 가지를 따진다.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는 판별식, 세 번째는 대칭주. 이 세 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습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수학 상이에요. 지금까지는 3-1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복소수 빼고는 3-1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